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FNC 김호주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김덕호 대표님? 네, MLCC와 관련이 있습니다. 와, MLCC요? 네. 지금 MLCC 왜 보죠? 일단 지금 사실 MLCC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연초에 대비했을 때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은 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IT 수요가 상당히 좀 부진했던 기간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순환매 기점도 충분히 돌아오고 있고 오히려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됐을 때 수출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MLCC 섹터를 한번 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주 대표님은 MLCC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여기가 왜냐하면 좀 답답하고 느릴 때가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제가 크게 MLCC에는 좀 나와는 좀 결이 다르다. 좀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예. 뭐 순환매가 돌 걸로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는 이제 저도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죠.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긁히신 거 아니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개인 투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상심을 줬던 게 또 이 MLCC들이라서 그럼요. 아마 예. 제대로 짚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사막 콘덴서, 삼성전기는 또 아니에요. 이 얘기 들어볼까요? 사실 삼성전기를 가져왔다는 건 거의 가스라이팅이죠. 이제 기관에서 보통 이제 간다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삼성전기가 나올 때 이제 항상 가긴 갑니다. 근데 그 가는 타이밍 동안에 다른 게 먼저 가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기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다른 부품 좀 사고 마지막에 종착역으로 삼성전기를 사자 뭐 이런 그렇죠. 의견을 나왔는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MLCC가 이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IT 장비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장비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모바일 수요가 회복된다. 특히나 뭐 이제 전장 부품이 이제 수출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해서 32%좀 부진했는데 이제 IT 수요 부진이라고는 우리가 뭐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향 이제 완성차 전장용 MLCC 출하량이라든가 이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 전력용 이제 산업용 MLCC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자동차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경영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만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또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제 이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좀 굉장히 낮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6%대 영업이익률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도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처럼 어려운 기회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이게 몸을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만약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이제 제가 LG노텍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에 대해서 좀 의존율이 좀 다소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표가도 29,000원, 손절가 24,500원 선 밴드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일단 8월 이후의 움직임들을 주목하시면서 도달 이후에 한 번 더 진단을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4,500원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향 MLCC가 따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 MLCC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차량용 전장용 같은 경우에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력용 MLCC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설계 자체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억하기에는 결국은 이제 전력 부분을 통제하는 전력 제어 시스템에서도 MLCC가 들어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 최근에 이제 좀 호재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삼성이 좀 굉장히 좀 호재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라고 하면 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후공정 쪽으로 후공정. 네, 웨이퍼 테스트 장비 쪽으로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그쪽 웨이퍼 테스트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삼성 이야기해 주신 거 보니까 그쪽 밸류체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덕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도체를 볼 때 어제의 이 삼성전자의 큰 한 건으로 뭔가 SK 밸류체인에서 삼성 밸류체인 세대 교체 시기가 왔다.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향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 향 호재가 나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단발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중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GDR7이라든가 뭐 많은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레거시 쪽만 본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HBM까지도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서름을 좀 달랠 때가 한 번 정도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YC. 욕 아니죠? 네, 네. 이거 아닙니다. 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YC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D램과 이제 HBM 이쪽으로 이제 이 반도체 생산의 필수 공정인 웨이퍼 테스트 이쪽 장비를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일단은 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의 반도체 이 공정에서 이 계속적으로 좀 필연적으로 좀 사용이 계속되는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난해 이제 이 1,000억 원대 규모의 이 관련된 이제 계약을 한 것도 이미 이 기술력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YC의 장비가 핵심 역할을 계속해서 좀 담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삼성전자와 이 테슬라 간의 22조 원 규모의 이번에 계약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YC도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을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 또 테슬라가 이제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라인이 이제 계속해서 좀 증설을 하고 또 가동률을 높인다. 뭐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수율이 이 품질을 검사하는 테스트 장비가 이 수요 증가가 충분히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낙수 효과를 좀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일단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 굉장히 이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칩 중에서도 굉장히 이 고도의 신뢰성이 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은 좀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YC가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출 비중이 이제 삼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절대적인데 여기에 대한 수혜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긍정적인 이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Y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좀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좀 아까 이제 차트를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주신 그 NMCC랑 좀 차트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기는 했는데 좀 누워 있다가 올라오는 흐름이 일단은 좀 포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가격은 굉장히 좀 매력이 있어 보이는 가격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이 테슬라와의 이 동맹에 대한 부분 여기가 또 이 성장 잠재력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 자체는 현재가 부근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어 보이고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네, 오늘 YC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공개됐습니다. 12,500원, 손절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자, YC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도 많은 분들이 자 궁금해 하시는데 블라인드뷰 보시는 분들은 전략 블라인드를 제일 재밌게 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자, 오늘도 전략 블라인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오늘 어떤 사자성어 갖고 왔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읍참마속. 저희 예청자분들 삼국지 되게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네. 굉장히 좀 배울 점이 많은 고서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뭐 인생사를 다 덜어놓은 책이다라고도 하는 게 아무래도 삼국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읍참마속도 결국에는 이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끼던 장수를 벤다라는 결단을 것이 내리는 거죠. 그만큼 과감하게 이제 어떤 기조를 지키고 나만의 어떤 룰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올라갈 때는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빠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과 개인이 조금 물량 조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고 있던 종목이 좀 수익이 났을 때 또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좀 부족했던 이제 현금을 좀 확보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왔던 코스피 종목들을 좀 더 묵직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의 기한이 좀 임박하다 보니까 이제 변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스닥보다는 다시 이제 조금 더 비중이 컸던 그리고 규모가 큰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좀 이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대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됐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상반기에 대비해서 기대감이 좀 식었던 종목들 혹은 이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간별 대응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이제 제가 사마콘드에서 얘기를 드리면서도 이제 강조를 했던 거 바로 이제 손절가 엄수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관세 협상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떤 종목이 지금 이제 손절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벤트 때문에 빠진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벤트에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보다는 이 이벤트에 맞춰서 손절가가 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엄수를 하시고 오히려 또 그만큼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읍참마속이란 그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손절을 좀 터치하는 종목이 내 포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읍참마속 하듯이 포트에서 아웃시켜라. 그렇죠. 오히려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과감한 결단도 지켜나가는 그렇죠. 것이 투자에서 중요한 철칙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참마속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강세 업종을 선점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과연 뭘로 준비했을지 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협상 이후 또 다른 사자성어 나왔네요. 앞서 읍참마속에 이어 협상 이후 또 다른 사자성어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뭔가 사자성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저는 이제 8월달에 계속 이제 7월달에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세 결정 마감 시한이 좀 이제 남았고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치 보기 장세에서 그나마 이제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가 뭐 조선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협상 카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LNG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넥스틸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쵸. 뭐 계속해서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는 이제 도달을 하지는 못했는데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협상 자체는 뭐 이제 관세 15% 내외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15%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는 게 맞아요. 예.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기존 주도업종등은 계속해서 좀 잘 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조방원 그리고 또 전력 인프라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우리 시선은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어떤 전략을 짤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겠지만 또 이 시장의 유동성은 항상 또 새로운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좀 됐을 때 그쵸, 맞아요. 그 이후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느 섹터에서 좀 잡을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서 이번 주 정도에는 우리가 주도주 외의 다른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포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이 시장 이 관세 협상 이후 시장에 그쵸.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포트 를 좀 변화하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네.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좀 도전적으로 포트에 접근하기보다는요. 협상 이후에 조금 더 그림이 그려졌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봅니다. 자, 이제 본장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괴리율이 종목이 좀 컸었는지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